자, 지난 시간에 작업한 게 여기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돌려보시면 이렇게 못따기 작업을 했었어요. 자, 했는데 지금 위에 있는 이 부위는 약간 뭔가 못따기 잘못 끝까지 안 돼 있죠. 얘까지도 지금 축소가 됐기 때문에 그러는데,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분리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작업한 게 이거예요. 이제 선택 경로만 보기를 체크해 보시면, 자, 지금 이게 못따기 작업한 건데, 이 체인을 클릭해 보시면 체인이 하나, 둘, 세 개예요. 근데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게 여기 이 조건하고 여기 있는 얘네들 조건하고는 다르거든요. 조건이, 끝 조건이. 그래서 이것과 이 두 개를 분리를 하겠습니다. 자, 분리를 할 때는 얘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뒤로 드래그 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띄어요. 그런 다음에 뒤로 복사. 그럼 두 개가 생기죠. 이렇게 두 개를 생기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위에 있는 것에다가는 두 개만 놓고 맨 마지막에는 닫혀있는 형태를 놓겠습니다. 그러면 체인을 클릭을 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남겨놓고 세 번째 거를 지우고,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거 지우고 두 번째 거 지우고 세 번째 거 남겨놓고, 그리고 조건을 밑에 거에는 진입복귀를 꺼버리세요. 진입복귀 체크를 끄시고 문제가 아닌 X 표시 되어 있는 거 재생성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모의가공에서 확인해 보시면, 자, 밑에 거는 이제 이게 됐고요. 위에 거 아까 여기가 마무리가 안 돼 있었는데 마무리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잡아서 못따기를 못해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나누어서, 체인을 나누어서 작업에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면치가 됐는데요. 이 수직 구간도 면치를 줘보려고 해요. 여기 보시면 이 수직 구간 있죠. 이 구간도 날카롭겠죠. 아무래도 가공을 했으니까. 그래서 수직 구간 면치를 주려고 하는데, 지금 수직 구간 면치를 줘야 될 부분이 하나, 둘, 셋, 네 군데예요. 근데 여기를 작업을 해서 윤곽으로 하면서 빠져나갈 때 약간 C를 주면서 빠져나갈 수 있게 경로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걸 하기 위해서 못따기는 됐고, 이 경로가 지금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이게 정사간 거네요. 그 다음 이거는 이제 황사간 거죠. 정사간 것을 좀 수정을 할 건데, 자, 정삭 작업 할 때 공구가 20파이를 했는데 여기 조건에서, 자, 이 정사각 경로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약간 뒤로 옮긴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띄고 뒤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카피해서 얘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작업하는 것은 여기 조건에 들어가서 측면 여유 값을 주세요. 측면 여유를 한 10 정도 줘볼게요. 10. 측면 여유를 10을 주겠다라고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그 측면 가공에서 12로 했구나. 횟수를 10번으로 했는데 10이 아니라 9번으로 수정. 하시고 확인. 자, 왜 이렇게 했냐면,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다시 한번 그 다음에 못따기 얘 있죠. 이 작업은 못따기 측면 가공을 주지 마세요. 측면 가공을 주지 말고 재생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전부 선택해서 모의 가공 해보면 공구 교체 시 정지, 각 작업 진행 후 정지 체크해 주시고, 자, 이게 이제 황삭이죠. 자, 이게 지금 정삭을 한 건데, 잘 보시면 경로가 한 번 지나갈 거 지금 빠졌어요. 여기도 지나가게 빠졌죠. 이 한 번 지나갈 거를 약간 C를 주면서 들어가고 C를 주면서 빠지게 하겠습니다. 여기도 C를 주면서 들어갔다가 C를 주면서 빠지게. 그게 이제 다음 경로가 되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C를 주면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보시면 그냥 그 수직선으로 가기 때문에 날카로운 형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조건에 들어가서 뭘 할 거냐면, 여기에 사용될 대상 도형을
하나를 새로 생성을 할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이 부분에다가 C를 주면서 들어갈 수 있게 얘와 얘를 가지고 Alt E를 해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Alt E 히든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 히든 한 다음에 이 대상 도형을 수정을 해야 돼요. 수정. 왜냐면 지금 얘가 사용했던 대상 도형이 밑에 있는 도형이잖아요. 지금 위에 있는 걸로는 하지 않은 상태네요. 위에 있는 걸로는. 지금 우리가 이제 위에 있는 거 얘네들을 보고 있는데, 뭐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해도 되는데, 원래 있던 대상 도형을 수정하면 좀 그러니까, 현재 이 도형을 레벨을 복사하겠습니다. 수정해서 쓰려고. 그럼 얘네들 선택하고, 레벨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복사, 어디에다가 10번에다가 복사하겠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그리고 레벨을 10번 레벨만 보이게 해보겠습니다. 다 끄고. 자, 그럼 10번 레벨만 이렇게 보이게 해놨어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제 못따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여기 면치를 줄 거예요. C 값은 0. 아까 우리가 0.5로 했나? 0.5로. 우리가 그리기에서 못따기에서 여기를 0.5로 해놓고 0.5로 주는 거죠. 이렇게. 주고 나서 얘네들을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체인을, 여기서 이 체인을 전체 다시 체인으로 얘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체인을 바꾸고 나서 재생성을 해주시면, 이렇게 했잖아요. 이 상태에서 천천히 한번 가보면 공구가 옆으로 오면서 작업이 된다는 얘기죠. 아, 증분을 했구나. 자, 여기서 이제 수정을 했으니까 증분을 하려면 밑에 있는 그 대상이 필요하겠네. 자, 그러면 지금 증분으로 족구값이 돼 있어서 그러는데요. 12.7인가 얼마인데, 일단은 그러면 레벨에서 1번 레벨을 보이게 하고 여기에 있는 얘를 하나를 가져와야 되겠네요. 얘를 Alt E를 하고 위에 것도 보여야지. 아니지, 얘를 끄면 안 되고, 오케이. 그러면 얘를 복사를 해야 되겠네요. 레벨에서 복사, 10번 레벨에다 복사하겠다 체크하시고 10번 레벨만 화면에 보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Alt E를 끄고. 자, 얘는 생성을 한 건데 지금 현재 얘가 가공 깊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도형에서 가공 깊이 값을 수정을 할게요. 연결 조건에서 재료 상단도 여기고 가공 깊이도 여기다. 아, 그럼 증분으로 안 되겠고, 절대로 하면. 그렇지. 그러면 여기 조건에서 지금 재료 상단이 절대로 되면 안 되겠고요. 증분으로 돼야 되겠네요. 그럼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현재 여기 좌표가, 여기하고 여기 좌표, 이 좌표가 얼마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측정해서 위치 얘를 찍어 보시면 Z가 마이너스 25.4가 나오네요. 여기도 찍어 볼까요? 여기 50.8. 그러면 증분으로 25.4만큼 얘네들 내리면 되겠네요. 얘를 찍어볼까? 얘를 찍으면 0이죠. 여기는 25.4가 나오고, 그럼 이 대상을 25.4만큼 내리면 얘도 25.4만큼 내려가겠죠. 25.4만큼. 자, 얘네들은 지우고, 이 대상을 이동해서, 평행 이동해서 마이너스 25.4 이동을 해서 얘를 조건에서 증분으로 해놓고 재생성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좀 복잡해졌는데, 이게 이제 밑에 있는 대상을 가지고 못따기를 했으면 괜찮은데 위에 있는 걸 가지고 했다 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등갑보기 해보면 경로가 이렇게 증분으로 해야 되거든요. 두 개가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여하튼 지금 이렇게 해서 얘를 모의가공 해서 보시면, 자, 이렇게 이제 한번 여기까지는 해놓고, 이 정사 갈 때, 수직 구간을 할 때, 이거 뭐야?
이게 왜 생겼지? 뭐라? 네. 네, 잠시만요. 여기서 이 부분이 일단 파악해봐야 되겠네요. 잠깐만요. 멈췄다가. 자, 지금 여기 이 부분이 생긴 이유는 여기를 지금 Z가 마이너스 25.4까지 작업을 하고 나서 이속 높이가 증분으로 25까지 뜬 다음에 옆으로 급속으로 갔어요. 급속으로 가면서 공작물과 부딪히게 되면 얘는 빨간 색깔로 표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거든요. 자, 이럴 때는 여기 조건에 들어가서 이속 높이라고 하는 항목 여기 있습니다. 이거 여기 25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절대로 25로 바꿔버리세요. 증분이 아니라 절대로. 그럼 항상 Z가 25 절대값으로 뜨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절대로 바꿔놓고 확인하시고 재생성을 하시게 되면, 자,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다 안전한 위치로 뜨는 거죠. 여기까지. 아까는 여기까지만 떠서 옆으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간섭이 발생한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 다시 전부 선택해서 모의 가공을 하시게 되면, 자, 여기 못따기 수직 구간의 못따기 준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평면 구간은 못따기가 주겠죠. 그 다음에 해서 이렇게. 그러면 지금 윤곽하고 못따기 기능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이 예제는 더 이상 나가면은 좀 그럴 것 같고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자, 여러분들 교재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자, 교재에서 깊이 가공 부분을 보겠습니다. 깊이 가공. 자, 깊이 가공은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값들은 했었어요. 최대 황삭이라고 하는 것이 했고, 그 다음 정삭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최대 황삭하고 이제 정삭이라고 하는 것은, 황삭은 가령 우리가 깊이 가공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야 돼요. 해야 될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깊이 가공을 해야 된다. 절삭 부위가. 그러면 황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깊이 값을 크게 주면서 작업하는 것을 황삭이라고 하죠. 그 다음 정삭은 맨 마지막에 약간 남겨놓는 거예요. 측면은 0.5를 남겨놓고 바닥도 0.5를 많이 남겨놓겠다. 0.5를 남겨놓고 황삭으로 해서 제거를 다 합니다. 제거하고 바닥에 0.5를 남겨놓으면 나중에 이 0.5를 제거할 때는 절삭량이 적기 때문에 칩 배출이 잘 되고 면이 깨끗하거든요. 그런 정도로 쓰는 게 이제 이 정삭이라고 하는 간격이거든요. 횟수 보통은 한 번을 하겠죠. 정삭을 한 번 하고 간격을 1로 잡았는데 뭐 1이 됐든 0.5가 됐든 약간 작게 준다. 황삭에 비해서는 작게 준다는 얘기죠. 공구를 황삭 공구하고 정삭 공구를 구분을 지어서 작업하는 방법도 있고요. 황삭과 정삭을 공구를 다르게 사용할 경우에는 이게 필요가 없어요. 정삭이. 근데 하나의 공구를 가지고 황정삭을 같이 할 경우에 이게 필요합니다. 절삭량을 많이 줄 때하고 절삭량을 적게 줄 때하고 가공면의 조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정삭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황삭 간격은 최대라고 하는 용어를 썼죠. 그래서 그 황삭으로 제거해야 될 간격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눠서 하는데, 그러면 그 간격이 최대 얼마까지 가능하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3이다 라고 했으면은 3보다 크면 안 돼요. 그러니까 3.1이 될 수 없어요. 3.2가 될 수도 없고 3보다 작은데 최대치. 이 경우에 따라서 나누기를 하다 보면 떨어진 치수가 안 나오면 3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꼭 3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2.5가 될 수도 있고 2.8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3보다는 작게 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공구 유지라고 하는 것은 떴다 내렸다 하는 것을 줄여주는 거죠. 우리가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자, 한번 이거 깊이 가공 해보죠. 현재 이 경로에서 경로 다 치우겠습니다. 자, 경로를 지웠고요. 그러면 레벨을 다시 1번으로 바꿔볼게요. 1번으로 바꿨어요. 바꿨습니다. 바꿨고, 지금 이 부분을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깊이 가공을 하겠다. 윤곽으로. 다른 부분은 안 하고 이 두 가지만 가지고 한다라고 했을 때, 가공 부분에서 윤곽 가공에서 체인을 얘로 하나만 잡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만 잡고 확인해 볼게요.
그다음 공구는 18짜리 평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하고 절삭 조건에서는 일단 됐고, 진입뽑기도 일단은 그대로 두고요. 연결 조건에서는 재료 상단이 증분으로 0이고 가공 깊이는 증분으로 여기다 찍겠습니다. 그러면 0에서부터 마이너스 25.4까지를 깊이 가공을 한다는 얘기죠. 확인하게 되면 얘는 깊이 가공을 하지 않고 한 번에 작업을 했어요. 왜? 깊이 가공을 체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를 한 번에 이렇게 치려면 무리가 가니까 지금 한 번에 절삭한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번에 절삭한 거예요. 자, 이거를 이렇게 하지 않고 깊이 가공을 하겠다라고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깊이 가공 하겠다. 얼마씩? 내가 2mm씩 작업하겠다 해놓고 확인하시게 되면 이렇게 작업이 되죠. 2mm씩 작업한 거예요. 작업해야 될 그 높이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얘를 기준으로 해서 증분으로 얘를 기준으로 해서 0을 잡았고요. 그다음 얘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위치는 마이너스 25.4예요. 아까 찍어보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위치를 최대 2mm씩 제거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2mm 제거하겠죠? 제거하다가 여기까지 딱 끝난 부분까지 2mm보다 작은 간격으로 해서 제거를 한 건데, 그러면 얘가 2mm씩 내려갔느냐? 그거는 아닐 거예요. 2mm 떨어진 실수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2mm씩 내려갔는지 좌표가 떨어진 치수가 아니라서 좀 그러네요. 여기서부터 해야 되겠다. 체인을 바꾸겠습니다. 체인을 여기로 잡았는데 여기로 바꿀게요. 자, 체인을 전체 다시 체인으로 해서 얘로 바꿀게요. 바꾸고 재생성할게요. 이렇게 다시 바꿨습니다. 자, 그럼 제가 왜 바꿨냐면 얘는 Z가 0인 위치거든요. 근데 얘는 Z가 25.4에 마이너스, 거기를 계산하기 힘드니까 0에서부터 얼마만큼 내려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지금 스텝으로 보면 키보드 S 누르고 있습니다. 현재 Z값을 보시면 마이너스 1.9538이에요. 마이너스 1.9538. 왜 이렇게 나오느냐? 아까 2를 줬는데 이게 2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최대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면 꼭 그 값이 되지 않아요. 최대라는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2보다 작은 값. 왜? 전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25.4거든요. 25.4라고 하는 치수를 그 최대 2로 나누니까 나누기 2를 해볼게요. 2는 2, 2는 4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2, 7에 14 이렇게 돼요. 그럼 12.7 12번에는 안 돼요. 13번으로 해야 되거든요. 12.7이니까. 그러면 25.4를 13으로 나누는 거예요. 13으로 나누면은 이게 1.9538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9538이 간격이 된 거예요. 얘는 일정한 간격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매번 똑같은 간격으로. 똑같은 간격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나누다 보니까 2보다 작은 값을 찾다 보니까 이 값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대라고 하는 용어가 붙은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정삭이라고 하는 여기다가 횟수를 한번 주고 내가 정삭을 25.4니까 0.4로 하겠다. 0.4를 정삭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25.4에서 0.4를 뺐어요. 그러면은 25라는 값이 황삭으로 할 치수가 되거든요. 그 25를 이제 또 2로 나눠보는 거예요. 그럼 25를 2로 나눴을 때 2는 2, 2는 4, 2, 50 이렇게 25.4니까 이것도 안 되죠. 그래서 13번으로 나눠야 돼요. 그럼 25를 13번으로 또 나눠요. 나눴을 때 그 값이 이제 깊이 가공하는 간격이 되는 겁니다. 너무 이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이 값보다 작은 양으로 제거하겠다라는 얘기고, 정삭은 맨 마지막에 하는 그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공구유지를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체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가 작업하는 걸 보면 한번 작업하고 나서 다시 이속 높이까지 떴다가 옆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서 돌려보시면 이렇게 떴다 가고 있죠. 이속 높이까지. 지금 이게 이송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걸 뜨지 않고 바로 옆으로 그냥 가게 하고 싶다.
자, 그럴 경우에는 여기 조건에서 공구 유지라고 하는 걸 체크하시면 이속 높이까지 뜨지 않고 바로 옆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한번 작업을 하고 나서 뜨지 않고 바로 옆으로 간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조심해야 될 사항이 되죠. 여기 어떤 물체가, 어떤 공작물이 있었을 때는 이 부분을 제거하고 가버리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자, 공구 유지라고 하는 부분을 봤고요. 자, 여기 이제 서브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서브 프로그램은 보조 프로그램이죠. 보조 프로그램.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거를 G코드를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G코드를 출력할 때는 환경 설정의 시작 종료에서 에디터가 뭘로 돼 있어야 되겠죠. 에디터가 자,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싱코로 하시면 돼요. 기존에 있는 거. 자, 출력해 볼게요. G1 눌러서 엎어쓰기 체크. 자, 그럼 이제 싱크가 안 깔려 있으면 G코드가 안 나오나요? 싱코가 안 깔려 있어도 기본적으로 여기 조건에 보시면 싱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싱코 있죠. 네. 이걸로 하셔도 돼요. 근데 이걸로 하게 되면 경로가 안 나오긴 하는데 일단 저도 그럼 이걸로 할게요. 저는 이제 한번 실행을 해서 이걸로 연결돼 버렸는데 자, 지금은 일단은 이제 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보면 깊이 가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봐갖고 깊이 가공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경로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백플롯이라고 하는 걸 클릭을 해서 경로를 이렇게 봐야만이 이게 지금 깊이 가공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데모 버전 같은 경우는 아까 싱코로 해놓은 거 있죠. 그건 데모 버전이에요. 얘를 끄고 할게요. 다시 한번 G코드를 출력을 해보면 계속 이렇게 나오네요. 예. 한번 저는 싱코를 지금 깔아놔가지고 이걸로 연결이 됐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 백플롯 기능이 안 될 거예요. 경로를 확인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거를 지금 보면 평면에서 봤을 때 보시면 동일한 프로그램이거든요. 동일한 프로그램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보통 실제 매뉴얼로 수기로 프로그램 짜시는 분들은 하나의 경로를 생성한 다음에 걔를 깊이 가공으로 쭉 생성하거든요. 보조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그 기능을 쓰고자 할 때 쓰라는 얘기예요. 얘를 체크하잖아요. 체크하고 재생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똑같네요. 근데 실제 출력하면 달라져요. 자, 출력을 아까하고 다르게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2라고 해서. 근데 거의 이제 쓸 일은 별로 없어요. 자, 1번하고 2번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2번도 경로 확인을 누르면 똑같아요. 경로는 똑같죠? 이거나 같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코드를 봤을 때 현재 이 보조 프로그램을 쓰지 않은 코드는 117 라인이에요. 이게 오른쪽에 보면 줄수가 나오거든요. 블럭수 117 라인이죠. 근데 보조 프로그램을 쓴 거는 라인을 보시면 70 라인이에요. 얼마 차이 안 나네 하겠지만, 이게 이제 반복되거나 깊이가 깊어지면 이게 차이가 많습니다. 즉, 프로그램 줄수가 적다는 얘기예요. 프로그램 줄이. 왜 적냐면, 얘는 이 보조 프로그램을 써서 하나의 보조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에, 이걸 만든 다음에 얘를 반복해서 쓴 거예요. 보조 프로그램 호출하는 방식으로. 얘를 가지고, 얘만 경로를 확인해 보면, 얘가 이게 보이는구나. 다 봐야 되겠구나. 자, 얘는 일단은 이제 평면에서 봤을 때 이동한 형태를 이렇게 출력한 거거든요. 보조 프로그램으로 출력하고, 걔를 이제 각 그 위치, 프로에 필요한 위치에서 M98이 지금 보조 프로그램 호출 명령이거든요. M98 P1 그러면 P101, 1001 이렇게 하게 되면 1001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여기 사이에다가 집어넣은 것과 같아요. 근데 반복되는 구간은 프로그램 그 메모리라든지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보조 프로그램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좀 편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서브 프로그램 출력했을 때 나오는 형태입니다. 자, 서브 프로그램까지 봤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깊이 가공 기준 또는 윤곽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대상을
두 개의 대상을 가지고 작업을 했을 때, 자, 체인을 얘를 잡았어요. 얘를 잡고 여기 체인에서 체인 추가를 클릭한 다음에 다시 얘를 체크를 할게요. 하고 나서 확인한 다음에 재생성을 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이제 경로가 생성이 됐죠. 되는데 경로를 보시면 하나의 대상을 다 끝내놓고 옆으로 가고 있죠. 하나의 대상을 끝내놓고 옆으로 가는 형태. 이거는 윤곽 기준이에요. 하나의 윤곽을 다 끝내고 나서 다음 윤곽으로 가는 거. 이게 윤곽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아, 얘는 깊이가 같은 깊이가 없겠구나. 이 깊이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 한번 봐야 되겠네요. 깊이 기준으로 체크하면 똑같으려나? 아, 똑같구나. 이게 같은 높이에 있으면은, 자, 이거를 지금 조건을, 연결 조건에서 증부로 되어 있는데 얘를 절대로 하겠습니다. 절대로 0에서부터 절대로 마이너스 25로 할게요. 그러면 다시 생성을 해보면, 깊이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하나의 동일한 깊이에서 작업을 하고 빠지는 거예요. 이게 깊이를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윤곽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뒤로 복사한 다음에 여기를 윤곽 기준으로 하게 되면, 기본값 윤곽 기준이에요. 하나의 윤곽을 다 끝내놓고 다음 윤곽으로 넘어가는 거. 이게 윤곽 기준이고요. 깊이 기준은 깊이 값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동일한 깊이로 내려가는 거죠. 이게 깊이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사 가공 실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사 가공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깊이 가공을 했을 때는 경로를 하나를 지우고, 자, 체인을 하나만 선택할게요. 여기 있는 체인만 선택을 해서 재생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그 서브 프로그램 형태는 끄겠습니다. 자, 윤곽 기준으로 하고요. 자, 재생성을 했을 때, 그리고 공구 유지가 지금 체크되어 있는데 공구 유지 부분은 체크를 끄겠습니다. 자, 그리고 증분으로 할게요. 증분으로 연결 조건도 증분으로 체크를 해서 마이너스 25.4. 자, 지금 보면 이렇게 작업을 한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자, 얘는 보시면 정면에서 봤을 때 보면 똑바로 작업해요. 똑바로 작업한다는 얘기가, 얘가 일자로 되어 있다는 얘기. 쭉 똑바로 내려가죠. 이렇게 일자로 내려가는데 경사값을 주면 얘가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각도가 크면 클수록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그 각도는 여기가 기준이 돼요. 이 포인트, 내가 선택한 대상 도형이 기준이 됩니다. 선택 대상 도형, 그 대상 도형이 기준이 돼서 경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어느 때 쓰냐면, 가령 얘 남겨놓고요. 얘 남겨놓고 나머지는 지워버리세요. 삭제. 얘 하나만 남겨놓을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경사를 주는데, 제가 솔리드 영상을 만들어 볼까? 솔리드 영상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다시 언두한 다음에 외곽 사이즈 영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 그 다음에 얘가 필요할 것 같고, 얘가 필요하겠죠? 이것만 놓고 지울게요. 그런 다음에 얘를 이동해서 투영 이동 기능을 이용을 해서 Z가 0에다가 다 투영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트림에서 두 요소로 닫아줄게요. 이렇게. 지금 제가 한 거는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돕고자 해서 일단 솔리드 영상 하나 만들어 볼게요. 솔리드에서 돌출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를 가지고 돌출을 하는데, 돌출 높이는 한 50 정도? 50 적네요.
한 100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러면 솔리드에서 100 정도 할게요. 여기 들어가서 100. 자, 이 정도 돌출을 했다라고 치고 색깔은 좀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 엣지에서부터 경사를 줄 건데 이제 우리가 솔리드 작업에서 못따기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건 안 하셔도 돼요. 일단은 각도값만 제가 확인하시면 되는데, 솔리드에서 못따기 기능에서 그 거리 각도가 있는데, 못따기를 줄 엣지 부분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거리값을 줄 면을 선택하고 확인을 해요. 그리고 거리값은 S 두 점간 거리 체크해서 이 포인트에서부터 여기 포인트에서부터 여기까지가 거리값이고 각도값은 10도 하면 이렇게 돼요. 이거는 솔리드 기능은 잘 몰라도 되고요. 하고 싶은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자, 이렇게 경사면을 만들어야 될 때 2차원 작업을 했던 분들은 이거를 만드는 것이 이거 이렇게 세우면 되지 뭐, 이렇게 세워서 윤곽각으로 치면 되지. 근데 이게 엄청 컸을 때는 이게 세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이 상태에서 이 면을 만들고자 할 때, 이 경사면을 만들고자 할 때 경사가공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체인을 얘로 잡고요. 잡고 윤곽가공을 하면 그대로 쭉 내려가겠죠? 경로가? 그러면 그때 이 경사값을 주는 거예요. 이게 아까 10도라고 했었거든요. 10도? 10도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경사값을 넣어야 되니까 이게 80도가 돼요. 그러면 80도 경사를 주겠다 그러면 경로가 이렇게 쭉 옆으로 가요. 그러면서 이 경사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3차원으로 하면 쉽게 돼요. 근데 3차원을 못 하시는 분들, 2차원만 할 줄 아시는 분들은 이 경사가공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솔리드는 안 만들어도 되고요. 단지 여러분 이해를 돕고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솔리드를 만들었던 거고, 이 대상 도형만 있으면 돼요. 자, 일단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선 있죠? 이 대상을 이걸 체인으로 선택할 겁니다. 솔리드는 없어도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경로에서 지우고 다시 선택할게요. 가공 경로 윤곽 가공 체크하신 다음에 체인을 얘로 잡아요. 체인 이걸로 잡습니다. 이 선은 다 있잖아요. 이 선 하나만 잡으면 돼요.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공구는 10평으로 하겠습니다. 10평 황삭 10평. 절삭 조건에서 측면 여유는 0.5. 이게 황삭이니까 측면 여유를 줘야 되겠죠. 0.5를 주겠다 체크해 주시고요. 진입 뽑기는 확장만 주겠습니다. 확장 60%. 확장 60%. 내려갈 때 빛날 안 먹게 하려고 확장 60% 주겠다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깊이 가공 체크를 해서 깊이 가공 값은 0.5mm씩 내려가겠다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사 값은 80도. 그 다음 연결 조건에서는 재료 상단을 여기로 하겠다 체크해 주시고, 가공 깊이는 여기인데 이 값은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겠네요. 이 값은 제가 그냥 활용할게요. 마이너스 42.5477이거든요 이 값은 대충 여러분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 그럼 경로가 이렇게 돼요. 그럼 얘가 움직이는 걸 보면 이렇게 움직여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를 모의가공 해볼까요? 모의가공 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됐죠. 이건 이제 황삭 차원에서 했는데, 물론 이제 간격을 아까 0.5를 줬죠. 이거를 깊이 가공을 한 1 정도 줄까? 1 정도 주고 다시 하면 좀 더 촘촘한 이제 좀 간격이 넓어지겠죠. 다시 모의 가공해서 보면
근데 이것도 이속 높이가 지금 증분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급속으로 갈 때 간섭 먹으니까 이속 높이를 증분이 아니라 절대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속 높이 절대로 25로 바꿔서 다시 하겠습니다. 절대로 해야만이 이속 높이가 동일하게 나오거든요. 아까 증분으로 하다 보니까 얘가 이속 높이가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여기 이송할 때 공작물하고 부딪힐 수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게 이제 황삭이고, 자, 정삭은 얘를 그대로 뒤로 복사해서 하면 돼요. 여기서 멈출까? 일단은 뒤로 복사를 해놓고, 황삭만 일단 해보시고. 자, 그러면 질문하신 게, 이거 뭐야? 이건 지우고, 아까 복사됐지? 뭐냐면은, 이걸 모의가공 했을 때 보시면은, 처음에는 괜찮은데 갈수록 절상량이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갔을 때는 부하가 엄청 걸리겠죠. 처음에는 부하가 안 걸렸는데. 그래서 얘를 나눠서 좀 하고 싶다. 자, 그럴 때는 보통 생각하기에 깊이 가공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깊이 가공이 아니고 현재 이 깊이를 측면 가공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측면 가공을 체크하시고 측면 간격을 이게 18인가? 5 정도 주겠다. 횟수는 한 50번 정도 주겠다. 체크하고 확인하시는 거죠. 그리고 재생성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줬나? 뭐 이렇게 줬다 치고, 자, 얘를 모의가공 해보면 이제 원하는 형태가 되는 거지. 지금 조금씩 제거하고 있죠. 한 번 제거하고 두 번 제거하고 하는 거죠. 빨리 할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너무 깊이 가공해서 조금 더 줄까요? 측면 가공에서 간격을 5를 줬는데 현재 공구가 직경이 10이죠. 10에서 5면은 뭐 될 것 같고, 깊이 가공을 좀 더 줄까? 한 2 정도 주죠. 2 정도 주고, 참 이렇게 경로가 생성이 됐어요. 자, 문제는 근데 경로를 하는데 여기까지만 경로가 필요하죠. 여기까지만 경로가 필요하지 여기는 경로가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경로 트림을 쓰겠습니다. 경로 트림. 경로 자체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는 거거든요. 경로 트림. 자, 일단 여기까지 해보시고, 자, 경로 트림을 하기 위해서 정삭은 일단 필요 없으니까 일단 정삭을 지우고 할까? 지우고 평면 보기를 해보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경로 확인을 보면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 얘를 뭔가 도형을 그려서 이렇게 도형을 그려서 여기 안에 있는 것만 쓰고 밖에 있는 거 버리겠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이 대상 도형 있죠. 자, 얘를 옵셋을 할 거예요. 사용하려고 하는 공구의 그 직경의 60%만큼. 그러면 윤곽 옵셋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자, 얘를 옵셋을 할 건데 얼마만큼? 10 곱하기 0.6 6만큼 60%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밑으로 내려갈 때 민날이 먹지 않게, 얘는 지금 경로를 트림한 거거든요. 경로를 트림한다는 얘기는 그 경로라고 하는 건 공구의 중심 위치이기 때문에 중심 위치가 60%만큼 벗어나야 되니까 6만큼 확장을 한 상태에서 가공 경로에서 트림, 이게 경로 트림이에요. 경로 트림. 얘를 체크하시고 트림의 경계가 되는 대상을 선택해 주시고 확인하신 다음에 보존할 측면의 한 점을 찍으라고 그랬죠. 그러면 내가 선택한 체인의 안쪽을 남길 거니까 안쪽 부분을 아무데나 그냥 클릭을 해주시고 트림할 경로를 선택해 주시고 확인하시게 되면, 자, 그러면 이제 경로를 보이게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외곽에도 있었잖아요. 그게 내가 선택한 이 체인을 가지고 트림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를 모의가공해서 보면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이제 황삭 작업이 된다라는 얘기죠. 공구가 이쪽에는 생성이 되지 않아요. 경로가. 왜? 잘라버렸거든. 경로를. 이 바깥에는 생성이 안 되게. 이것만 사용될 수 있게 자른 거예요. 이것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쓸데없는 경로는 필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낼 때 경로 트림을 사용합니다. 다음 정삭을 할 텐데, 정삭할 때는 보랜듬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뭐 얘를 복사를 해서 쓰죠. 뒤로 복사 한 다음에 손이 어디 갔어? 이쪽이야. 일단은 여기 조건에 들어가서 공구는 10볼 10파이짜리 볼을 만들겠습니다. 목록 공구 선택해서 선택 취소 고랜드밀 10짜리 10볼을 만들어서 얘를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공구예요. 그 다음 절삭 조건에서는 여유값을 0으로 해야 되겠죠. 0. 자, 깊이 가공은 동의 여기를 0.5 정도 경사값은 그대로. 진입뽑기는 한 1mm 정도만 확장하겠습니다. 측면 가공 주지 않고요. 연결 조건에서는 0에서부터 42점 얼마인데 여기서 약간 한 2mm 정도만 더 줄게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정도 더 줘서 확인 재생성. 자, 그러면 전부 선택해서 모의가공 해보면 황삭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정삭으로 걷어내는 거죠. 다시 보면 황삭, 정삭. 이제 정삭의 이제 정밀도는 촘촘하게 주면 깨끗하게 나오겠죠. 황삭, 정삭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제가 이 조건을 깊이를 줄 때 마이너스 이만큼 추가한 이유가 뭐냐면요. 정면 보기를 했을 때요. 그러고 보니까 솔리드 영상이 없네. 내가 안 보이게 했나? 있구나. 보면 경로를 확인할 때요. 쭉 내려가잖아요. 깊이가 얘는 이제 알진 부위가 있어서 좀 더 내렸어요. 근데 굳이 내릴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하네요.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네. 현재 깊이가 마이너스 42.5678 그러니까 이걸로 이렇게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알진 부위 때문에 저는 약간 내렸거든요. 일단 3차원 가공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 볼로 할 때는 절삭 부위가 여기 모서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설정된 깊이에서 약간 더 내리는 알감만큼 내리는 형태를 취하거든요. 그래서 좀 내렸어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굳이 내릴 필요 없네요. 안 내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이 값을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 조건에서 여기서 바꿔주시면 돼요. 컨트롤 V 해서 바꾸고 다시 재생성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딱 끝나죠. 이 경로까지만 여기까지만 작업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성 높이를 증분으로 해도 되죠. 왜냐면 절삭량이 0.5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증분으로 얘를 한 10 정도 주고 경로를 생성하시면 이게 생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 3차원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안 하죠. 3차원으로 하면 그냥 쉽게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2차원으로도 이렇게 경사 가공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더 추가로 이제 하는 것들은 뭐냐면, 여기 엣지 부분 있죠. 이 엣지 부분에 또 면치를 줘야 돼요. 평면은 면치 주는 것은, 이거는 면치고 줄 필요 없겠지만, 평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기존 했지만, 이 경사직은 면치를 안 줘봤잖아요. 그죠? 이걸 또 사실은 이제 그 체인을 잡아서 면치를 주시면 돼요. 그 이제 3D 면치, 3D 못당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일단은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